네, 반갑습니다. 잠신고 1학년 국어 온라인 설명회를 맡은 박재혁 강사입니다. 중간고사 개강은 3월 7일 금요일 오후 6시고요. 직전 대비 포함 총 8회 수업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제 간단히 먼저 제 소개를 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잠신고 1학년 전문으로 이제 수업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제 제가 이제 김영준 국어학원에서 7년차 내신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제 송파 쪽 학교들도 꽤 있었습니다. 뭐 잠신고는 물론이고 뭐 정신여고도 그렇고요, 잠실여고까지 해서 그래서 송파 쪽의 어떤 경향도 다 파악하고 있다. 네, 이제 혹시 개중에 염려하시는 분들이 아니 여기 대치동 학원이면 우리 잠신고 애들 아나? 이렇게 하시는데 저희 학원은 원래 이제 이 송파 쪽 학교들도 계속 수업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아이들이 학교를 가서 지금 다 당연히 시험을 잘 볼 의지가 있겠죠. 그 의지를 쭉 가져갈 수 있게 하는 것도 제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업과 관리는 기본이고 여기에 이제 아이의 의지까지 결합이 돼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먼저 강조 드린 거고, 그 다음에 이건 조금 제가 제 주장일 수 있는데요. 1등급이 목표로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이 개정된 등급진 이미 아실 테니까 목표를 높게 잡으면, 예를 들면 100점이 목표다? 그러면 최선을 다했을 때 90점까지는 가요. 근데 목표가 85점 이러면 제가 그동안 봤을 때 85점이나 80이 목표인 학생은 거기까지 가지가 않습니다. 네. 약간 벌써 이 정도는 내가 안 해도 돼. 다른 겁니다, 태도가. 그래서 100점이 목표로 시험을 공부해야 한다. 이걸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잠신고 이제 국어 시험에 대해 좀 분석을 해볼 텐데요. 이제 개정 전 교과서니까 이제 기존의 교과서는 이제 천재 박 교과서였는데, 중간고사는 이제 교과서를 중심으로 출제했습니다. 근데 전 영역을 거의 다 다룬 거고요. 이제 문법 같은 경우는 이제 의문의 변동, 한글 맞춤법, 1학년 어떤 필수 1학기 그 문법을 냈었고, 여기에 이제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허생전, 뭐 고전소설이나 뭐 향수라는 현대시, 그리고 이제 수필이 있었거든요. 이제 수필은 이 내용이 어렵진 않은데 애들이 은근히 수필에 더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이쪽이 다 섞여가지고 문항수도 이제 27문항이고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애들이 이제 문법은 좀 공부를 열심히 해놓으면 잠신고 문법 문제가 막 엄청 아주 특이한 유형을 내진 않거든요. 그래서 좀 되는데 이제 오히려 문학에서 좀 어려웠던 게 많아서 문학 개념어도 같이 이제 버무려서 이제 공부를 해야 한다. 이게 보이는 거고, 그다음에 기말고사 같은 경우는 이제 교과서가 문학을 출제하는데 이제 외부 작품이 좀 많이 들어갔었습니다. 보통 이제 중간고사 때는 교과서를 내다가 이제 기말부터 슬슬 이제 외부 프린트를 많이 넣어서 하는 편인데, 이 프린트가 한 번에 쭉 주시는 것보다도 좀 이렇게 그때그때 선생님이 주시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걸 신속하게 대응하면서 강사가 준비해서 좋은 자료를 제공해야 된다는 거, 요걸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사실은 이제 잠신고 문제가 뭐 굳이 이제 이 소위 강남에 있는 엄청 어려운 국어 시험을 내는 학교들보다는 문항의 난이도가 엄청 높진 않은 편인데, 이제 문제는 이제 내신 등급제가 바뀌었기 때문에 시험 난이도를 좀 높일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하면서 공부를 해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외부 작품이 좀 비중이 높아요. 그 외부 작품은 뭐 예측할 수 있는 거를 내는 것도 있지만 예측할 수 없는 것도 낼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제일 좋은 거는 외부 작품이 있는 유형을 자꾸 풀어보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대비하려면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수업 시작 전에 수업에 딱 오면은 바로 먼저 시험을 보게 합니다. 그러니까 첫 줄 제외하고 2주차부터는 계속 이런 식으로 시험을 보고 수업을 시작하는데요. 그럼 이제 그 수업 전에 시험 볼 때 효과가 두 가지인데, 첫 번째가 지각 방지. 네, 지각을 방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성적을 제가 그 사이에 다 확인해서 수업이 종료되고 각자 학생들이 그걸 체크할 수 있도록, 뒤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오답노트까지 쓰게 하는 이런 걸 다 하면서 진행하고, 교과서 이상의 개념까지도 좀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하는 게 프린트, 학교 프린트 유인물이 그런 걸 담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주관식 같은 경우는 완전한 서술형까지는 아니어도 모두 쓰게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법 같은 경우도 한 예문을 쭉 주면 그 예문에 있는 모든 표준 발음을 다 쓰시오, 이런 식의 문제를 내기 때문에 낯선 어휘가 나와도 그걸 이제 개념을 갖고서 적용할 수 있는 이런 식의 어떤 공부를 해야 한다. 그래서 이 잠신고에 맞는 그 최적화된 자료와 그 다음에 이제 이 테스트나 이런 걸 보면서 그때그때 좀 성적이 미진하거나 좀 이런 학생들은 주중 피드백도 하는 식으로 이렇게 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는 제가 이제 실제로 해서 몇 개를 갖고 왔는데, 이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좀, 간만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왼쪽은 주관식 두 문제인데, 이제 다 문법 문제였어요. 보기에 글을 놓고, 네, 보기에 지금 뭐 한 6, 7개 단어를 딱 보고, 발음을 다 써라. 틀린 거 골라서. 네. 그러니까, 그냥 한 단어를 그냥 발음을 쓰거나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어떤 글을 보고 다 이제 골라내는 겁니다. 이런 식의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은 이제 객관식 문제들 중에서 소위 이제 수능형 문제에 가까운 문제만 제가 좀 추려온 건데, 이제 수능형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보기가 이제 보시면 안 보일 외부시입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작가의 시를 갖고 와서 그 시랑 교과서의 시를 비교하는 이런 식의 문제를 내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보기에 어떤 그 작품에 대한 설명 정보죠. 비평 같은 정보를 넣어놓고 요걸 참고로 이해할 수 있는 게 무엇냐, 이렇게 물어보는 게 좀 많습니다. 그래서 수능형이라는 게 결국은 이제 외부의 어떤 증거를 가지고 감상을 할 수 있는 거라서, 이런 경우는 이제 아이들이 그냥 암기만 했을 땐 잘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식의 문제에 대한 접근법, 그다음 선택지를 확인하는 방법, 이런 것들도 같이 진행한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개념어가 기본이고요. 네, 문제 의도 파악이 핵심입니다. 거기다가 가장 잠신구에 어울리는 문제만 모아놓은 최적화 문제를 제공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우선 다 되어야만 될 수 있다는 거고, 교과서가 이제 바뀌었죠. 네, 그래서 올해 이제 바뀌었는데, 사실 본질은 바뀐 게 없습니다. 네, 이 교과서 왜 바꾼지는 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뒤에 이제 제가 넣어놨는데요. 보시면 알 텐데, 어떤 가르치는 기본적인 그 내용의 본질은 바뀐 게 없다는 거.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정 교과서를 좀 더 살펴보고 말씀드릴게요. 사실 요건 이제 어느 정도 예측이라서, 네,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1단원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면 이제 현대시 한 작품이 있고요. 정호승 시인의 내가 사랑하는 사람. 작품이 평이해서 이게 시험범위라면 다른 작품과 연계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화의 원리라는 화법 파트가 있는데, 요건 이제 개정 전 교과서에도 있던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뭐 반드시 시험에 나올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2단원이 이제 문법입니다. 그래서 문법이 지금 문법만 있는 건 아니고 뭐 화법도 섞여 있고 작문 매체가 있는데, 요 2의 1단원, 네, 그 의문의 변동. 요게 이제 1학기 시험 국어의 어떤 그 핵심이죠. 난이도를 훨씬 더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2, 3단원 같은 경우는 크게 뭐 어렵지는 않다고 할 수 있지만, 생각보다 아이들이 이 작문이라는 영역, 그러니까 이렇게 글쓰기의 어떤 그런 개념들이 나오는 이쪽을 좀 못하는 경우도 있어서, 만약에 이게 나오면 이제 이게 또 복병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단원이 3단원인데, 3단원은 요 문학의 갈래가 있어요. 이 네 가지의 갈래. 요 갈래는 출판사와 관계없이 고1 공통 어떤 교육 과정에 들어가 있는 거라서, 요 네 단원을 시험에 낼 텐데, 이건 예측이긴 합니다만, 요 네 단원을 나눠서 낼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서정갈래, 시와 서사갈래, 소설은 뭐 중간고사를 낸다. 그러면 이제 기말고사에는 뭐 극갈래, 교술갈래 내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한 학기 내내 이 다룰 수 있는 단원이 3단원. 그리고 이제 문학에 대한 기본적 개념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좀 약한 학생들이 이제 이쪽을 좀 어려워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낯선 작품과 함께 나올 가능성도 높고, 또 이 부분들에 관련된 문제들을 가장 그 잠신구에 맞는 문제로 이제 풀어가면서 연습해야 결국은 이제 좋은 시험을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4단원입니다. 이제 요건 이제 역시 문법이 들어가죠. 근데 여기 위에 높임법, 시제와 같은 문법 요소, 요건 이제 아마 기말고사 범위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 아래에 있는 것들은 이게 꼭 출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독서 파트는 이제 잠신고 같은 경우 좀 다 내진 않아요. 이렇게 몇 개 골라서 내는 편이라서 이 부분들은 이제 나올 때 또 잘 정교하게 공부를 해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결론은 이 교과서를 중심으로 낼 것 같긴 한데요. 이제 개정 교과서 첫 해기 때문에 학교들이 교과서를 중심으로 낼 겁니다. 이거는 거의 변화가 없을 텐데, 여전히 이제 외부 프린트가 추가될 것이다. 그래서 외부 범위도 들어갈 것이라 생각하고 공부해야겠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프로그램을 좀 안내 드리겠습니다. 7단계 프로그램인데요. 아이가 이제 이 수업 전에, 시작 전에 상담 카드를 제가 쓰게 하고요. 이 상담 카드에는 이제 뭐 국어 공부에 대한 그런 것도 좀 쓰게 하고 이러는데, 사실 아이들이 그 중학교 때 그렇게 국어 공부에 대한 생각을 많이 안 했기 때문에
이걸 주관식으로 쓰게 하면 안 쓰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항목별로 자세하게 뭐 어떻게 했는지 저떻게 했는지 다 이렇게 물어보는 식으로 해서 아이의 어떤 상태를 좀 확인해 보고, 그다음 수업 전에 과제 검사가 되고,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시험을 바로 봅니다. 수업 시작과 동시에 보고요. 그래서 중간에 강의가 진행이 되고, 강의가 끝나면 그 테스트를 개별 체크합니다. 결과를 갖고 와서 답안지를 나눠줘요. 그러고 그 오답 노트를 또 쓰게 하고, 그 오답 노트를 쓴 것까지 제가 확인합니다. 근데 이 과정이 이제 아이들이 이제 금요일 6시에 수업이니까 수업 끝나고 그렇게 또 오래 못 남잖아요, 학원에.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주중에 이제 카톡이나 문자로 체크해서 요 테스트 체크를 다 마칠 거고, 이제 그런 결과 이제 좀 필요한 학생들은 제가 선별적으로 이제 주중에 클리닉까지 이제 진행하는 식으로. 클리닉은 뭐 강의 형식은 아니고 아이가 공부하면서 모르는 부분을 제가 먼저 물어보는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문답을 바꾸는 거죠. 너가 이거 이해하고 있으면 설명해봐. 이런 식의 어떤 작업을 또 하면서 이제 이해도를 높일 거고요. 최종적으로 이제 직전 대비 때는 단권화 노트를 제공해서 아주 그냥 컴팩트한 슬림한 교재로 이 모든 어떤 핵심을 압축한 그걸 통해서 결국은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게끔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다음 이제 수업 전중을 책임진다. 이건 되게 거창한 얘기인데 사실 네. 강의는 제가 이제 경쾌하게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아이들하고 이렇게 뭐 글쎄요, 제 목소리도 좀 그렇죠. 그래서 졸리게 하는 그런 편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이제 좋은 자료, 이건 그냥 강의와 자료 문제 이런 거는 수업 중이죠. 그럼 제가 이제 아이들의 수업 전과 후를 보려면 제가 아이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아이가 저한테 보이는 모습, 그러니까 뭐 수업 태도, 시험 결과, 그다음에 이제 과제 이행 이런 걸 다 체크하겠죠. 그러면 제가 그걸 이제 2주 단위 정도로 해서 그 상황에 대한 분석 보고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분석 보고를 부모님께도 드리지만 아이한테도 제가 그걸 보여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아이는 동의 못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같이 얘기해가면서 내가 볼 땐 너가 이렇게 보이고 이런 상태 같은데 하면서 계속 상담도 하고 또 그걸 통해서 동기부여도 할 수 있는 이런 식의 어떤 방법으로 진행해 나갈 생각입니다. 자료의 예시는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른 것보다 이제 테스트 오답 노트, 그러니까 테스트 결과, 그 시험지 뒤에다가 이 테스트를 본 본인의 결과를 오답 노트를 채울 수 있게끔 하는 이제 그런 식의 어떤 걸 계속 진행했고요. 이 오답 노트를 제가 또 확인해서 이 학생이 정말 제대로 본인이 틀린 이유를 알고 있는지까지 체크하는 이런 식의 어떤 작업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학부다 습인데 이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학원을 아무리 좋은 데 다녀도 본인이 습을 안 하면 안 되죠. 어떤 분이 하는 말로는 학이 3이고 습이 7이다. 이렇게 얘기하던데. 습을 유도하는 건 사실은 제가 온전히 다 뭐 아이가 공부할 수 있게끔 하겠다 이건 어렵지만 수업이 이제 3시간이잖아요. 시험 시간을 빼면. 그러면 그 사이에 중간중간 제가 뭐 사담은 제가 많이 안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사담은 뭐 할 필요가 없고요. 그래서 이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생 상담, 오답노트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그래서 날카로운 사고를 통해서 문제를 읽고 글을 읽는 그런 습관 형성하기. 이런 부분을 좀 제가 많이 얘기하면서 결국 이제 습이 더 중요하다. 네가 정확하게 읽는 것이 핵심이다. 이런 걸 계속 강조할 거고, 처음에 얘기 드렸던 이제 목표는 좀 높게. 이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얘기를 조금 해요. 그래서 뭐 제가 뭐 그렇게 뭐 엄청 뭐 높은 목표를 이뤄본 적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목표를 높게 잡을 때 어떤 좋은 점 이런 얘기들을 이제 수시로 해가면서 결국 이제 아이가 습을 할 수 있도록 자기 주도적으로 이런 것들을 좀 계속 강조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는데요. 좋은 인연으로 엮여서 아이도 저와 인연이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와 좋은 인연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하려면 결국 제가 이 아이를 국어에 관해서는 정말 충실하게 책임을 져야겠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믿고 한번 맡겨주시면 좋은 결과 반드시 제가 얻을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잠신고 설명회였습니다. 감사합니다.